그 보좌관님 예. 북한에 계실 때 드라마 북한 드라마도 종종 보셨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그 요즘과 과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과거 그래요? 북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네. 드라마 새로운 드라마 제작하는 게 1년에 한두 개 찍어냈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뭐 달별로 찍어내고 있잖아요. 사실 뭐 게다가 이제 채널도 많아지고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OTT도 많아지면서 드라마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오히려 우리는 다 못 보잖아요. 근데 북한은 1년에 하나씩 나오는데 그 너무 퀄리티가 떨어져서 그래서 북한에서 특히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TV에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어요. 아 진짜? TV를 안 트니까. 우리는 주로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DVD를 활용해가지고 남한 드라마를 봤지. 저는 2000년대 어떻게 2000년대를 다 북한에서 보냈는데 네. 남한 드라마를 제가 여기 앉아 있는 문성호 대변인보다 더 많이 알 거예요. 아, 그때 저는 그때 뭐 누가 보였어요? 출연했고 몇 년도 방영했고 시청률이 몇 %인지도 압니다. 뭐 보였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건 대장금이었고 대장금. 아 그건 재밌지. 대장금이었고 그다음 상도도 재밌었고 허준 진짜 명작이죠. 재밌었고. 약간 그 2002년 역사 사극 위주로. 네, 그리고 여인천하 메이야 하는 야인시대 거. 안 봤어요. 야인시대. 야인시대 또 야인시대 근데 주인공 바뀐 다음부터 안 봤어요. 아, 갑자기 무슨 김영철 씨가 등장한 다음부터는 아니 거기부터 재밌는데. 거기도 안 봤어요. 처음에 그래서 4달러 드립을 이해를 못했어요. 한국에 왔을 때 이게 야인시대에 있다고? 근데 제가 안 본 부분에 있더라고요. 상도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좌익적인 가장 고급스러운 좌익 드라마 아닌가. 안 받고 모르겠어요. 다 돈을 엄청 번 다음에 나눠주잖아요. 싹 다 나눠줘 끝내. 네. 다 동네 사람들 내가 이 정도 부를 버는데 여러분들의 그게 있었다. 약간 다 나눠주고. 이상향적인 좌파를 그린 나 다 정말 재밌게 노블리스 오블리자를 완벽하게 내 인생에서 보여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근데 드라마 그거 중에 나름 하나예요. 고증이에요. 실제로. 고증이에요. 진짜 고증이에요. 네, 송상 뭐 네. 상인들 얘긴데 맞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인생을 바꾼. 어차피 그때 조선은 상인이 돈 많이 벌면 안 나눠주면. 그게 상도가 언제 방영됐냐면 1999년에 방영됐어요. 그게 개영배라고 그 잔이 넘치지 않게 술을 따라라. 거기에서 나오는. 자, 근데 아무튼 얘기를 좀 더 이어나간다면 근데 이렇게 북한 드라마를 사람들이 안 보고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지금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이 북한 세대는 북한에서 만들어낸 이 문학 창작물에 대한 소비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아예 없어요. 다 한국 드라마만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2020년부터 만들어낸 게 뭐냐면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이라 그래가지고 남한 드라마를 보는 사람 단순 시청자는 15년 교화형, 그리고 유포하는 사람은 사형 이런 법안을 만든 거예요. 그게 진짜 집행이 돼요, 진짜로? 그것 때문에 2023년에 중고등학생 30명이 처형당했어요. 그리고 무려 10,000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자수했어요. 일드 보고 미드 보고 이런 거는 중고등학생을 아니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반동 문화예요 이제. 심지어 중국 영화 봐도 그래요 이제.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져가지고 북한이 그러면서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 내놓은 법안이 2023년에 평양 문화보호법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투가 변한 거예요. 한국 드라마식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이제 한국 말투 사용하면은 6년의 교화형에 처한다예요. 근데 그 중에 한국 말투가 뭐냐? 오빠 이런 거예요. 아 북한에서 오빠라고 안 해요? 오빠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동무, 동지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만연화되다 보니까 북한 청년들도 어떤 게 한국 말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괴뢰 말투 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카테고리를. 거기 한 3만 몇천 개가 들어가 있더라고 단어가. 그걸 만들어서 처벌하기 시작했고. 근데 그럼에도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북한 당국이 내놓은 게 2024년부터 북한이 영화나 드라마를 찍어내면서 스탠스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약간 한국 느낌 K 드라마 맞아요. NK 드라마로. 맞아요. 그래서 북한 영화 2024년 이후에 나온 영화 보면은 약간 흐린 눈으로 보면은 야 이거 괜찮은데 싶은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기존의 영화가 얼마나 이 혁명성을 강조했으면 지금 드라마 보면은 좀 백학벌의 세봄 뭐 이런 건데 이게 김세봄? 아 저기 나왔다. 백학벌의 세봄 저건데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옛날 거죠? 아 예, 지금 최근에 이게 종용됐어요. 22부작인데 그러니까 아저씨가 앞치마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밥하는 거 같은 그런. 저 벽지가 문제라니까 북한은. 벽지를 바꿔야지 나라가 조금 좋아져. 저 벽지 봐 저기 어떡할 거야. 저 아저씨 저랑 뭘 헤어스타일 똑같은데요. 저 아저씨가 국민 배운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신인 배우예요. 아, 신인 배우.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약간 예전에 쓰던 사람들을 안 쓰고 이제는 좀 약간 새로운 사람들을 쓰기 시작하고 굉장히 놀라운 게 옛날에는 되게 잘생긴 상이
전형적으로 북한에 있어요. 이렇게 되게 각지고 뭐 남성적이고 근데 최근에는 한국 남성들처럼 약간 중성적으로 생긴 외모. 우리 문성호 대변인처럼 되게 예쁘장하게 생기신 애견남, 그렇지 애견남 이런 분들이 이제 주연배를 차지하고 이게 22부작이고 최근에 끝났는데 저기 나온다. 그러네. 약간 느낌 있죠. 약간 저런 사람들이 요즘 들어오고 있고 이제 대사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뭐 하루 종일 그냥 뭐 김정일 뭐 혁명사상 이런 거 얘기하는 드라마니까 우리가 안 봤는데 여기서는 조금씩 로맨스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 72시간이라는 북한 영화가 나왔거든요. 72시간? 작년에 나왔을 거예요. 작년 말에. 근데 그게 그 한국 전쟁에 대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서울 수복하는데 3일 걸렸잖아요. 그리고 3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은 막 키스씬도 나오고 그래요. 배드씬도 나오고. 그게 이제 북한 영화가 변하고 있다라는 건데. 북한 영화에 원래 키스씬이랑 배드씬이 없어요? 북한 영화는 키스하려고 하면 화면이 바뀌어요. 좀 새가 날아다니는 걸로 바뀌고 약간 강이 흐르는 걸로 바뀌고 약간 이런 식인데 왜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자본주의 생활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녀 사이의 그런 애정 이런 것도 다 썩어병든 자본주의 문화의 잔재라고 북한은 기존에는 봐왔는데. 약간 무슬림 같네. 그쵸. 완전히 거기는 북슬림이에요. 그런 데일수록 출산율이 또 높네. 신기하네. 근데 이제 그쵸. 이거 그 고무를 못 만들어서 그래요, 그건. 네, 그런가 봐요. 백학벌의 새봄 이 드라마 이거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 이게 북한 사회의 뭐 가부적인 인식이 뿌리 깊어서 남성이 가사와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달라진 아버지의 모습이 새로운 본보기로 막 제시가 된다. 아빠가 막 그 앞치마 입고 딸내미 밥 차려준다 이런 것도 나오고 부모님 반대에도 절절하게 연애하는 청춘들도 등장을 한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검사하고 사귀고 있는데 검사 어머니의 그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면서 처녀 쪽에서 먼저 돌아서 달라 요구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우리나라 드라마를 좀 따라한 거 아니냐. 헤어지세요. 약간 이런 거 같아요. 맞아요. 네. 이런 상황인데 조선중앙TV 드라마는 그러니까 그동안은 잘 안 봤다. 근데 사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좀 변화의 시도를 보인다 하더라도 북한 청년들은 북한 드라마 안 봐요. 안 봐요? 왜냐하면 결국은 귀결되는 내용이 혁명 사상이에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심, 국가에 대한 애국심 이런 걸로 귀결되거든요. 이것도 그거라네. 그 가장 뒤떨어진 농장에 리당 비서로 온 주인공이 인격적, 능력적 결함이 있는 농장원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참된 애국농민으로 키워낸다. 리당 비서가 뭐지? 우리나라도 리가 있잖아요. 동장 이장할 때 이장. 이장. 이장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리당 위원장이면 그 리에 조직되어 있는 당 조직의 수장인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말로 따지면 근데 당협위원장 인민위원회가 이제 이장이고 인민위원회가 따로 있고 당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인민위원회가 행정, 당위원회가 당 이런 개념인데 약간 당협위원장 느낌인 거죠. 근데 좀 더 실권은 있겠네. 좀 더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실권을 가지고 있죠. 당위원장이. 그럼 민주당 지역위원장 같은 거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아니 근데 이거 보니까 이혼 시에 1년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률도 북한에 있다는 거. 최근에 만들었어요. 이혼하면 1년 징역이에요? 네, 최근에 만들었어요. 최근에 이게 MZ 세대 왜 괜찮아? 장마당 세대가 계속 살면 계속 북한에 많은 것들을 하고 푼다. 이게 상식적이네. 이게 저희 또래 세대가 북한에서 많은 것들을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어요. 자기 주장이 좀 강해진 거죠. 근데 이게 북한이 이혼하게 되니까 뭐가 문제냐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지금 1.67까지 떨어졌거든요. 북한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출산율에 큰 문제가 생긴다. 이래가지고 좀 이혼을 이제 못하게 만들어놓는 그런 법안이 생겼고, 그리고 북한은 가족을 그 혁명 단위의 가장 핵 조직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핵 조직이 분열되니까 그럼 혁명의 가장 아래 단계에서부터 분열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혼을 못하게 막는 거죠. 아까 내가 지금 말한 게 맞잖아요. 근데 진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북한 얘기를 전 들으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북한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살고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내 머릿속에 있던 문제의식들이 자꾸 사라지려고 그래. 이게 사장님만 살기 좋지. 아니 근데 꼭 좋은 것만 아닌데 그래도 뭐에 비하든지 간에 나의 삶을 알지 못해요. 근데 또 그건 서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삶을 알 필요는 없지. 아까 전에 뭐 중고등학생에서 처형했다고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요즘에도 그러면은 그 대한민국 드라마 북한에 뭐 퍼져 있어요? 2023년부터는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많았는데 특히나 이게 대북전단 금지법 문재인 정부 때 대북전단 금지법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단지 접경 지역에서 삐라를 보내서 전단을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대북전단금지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제3국을 통해서 북한에 정보를 들여보내는 것도 막는다고 했었어요. 제3국이 어딥니까? 중국, 북중국경 일대에서 북한으로 DVD라든가 USB 보내는 걸 막는 거였어요. 이거 한다고 우리 그 지성호 의원, 나우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세무조사 받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도 또 대북전단금지법이 발효가 되면서 이제 북한으로 정보를 들여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그 미국인 선교사 10명이 대북전단 보내다가 우리 경찰한테 체포됐잖아요, 지금. 네. 이런 실질적인 탄압이 들어오면서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정보의 양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좀 가슴 아픈 건데 미국 내에서도 미국 정보기관이라든가 캐나다 정보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북한의 정보를 들여보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그 영국도 해요. 영국의 BBC도 북한의 정보 들여보내는 일을 해요. 007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통해서 해요. 되게 많이 하거든요. 북한의 정보를 들여보내야 된다라는 함의는 자유진영에 다 같이 가지고 그리고 있어요. BBC는 서울 사무실 가면 되게 보안 빡세요. 네, 거기 북한의 라디오를 보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을 배제하고 하겠다라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정말 북한의 어떤 북한 주민들의 정보 자유화를 위해서 이런 걸 하는데 이게 한국 정부에서는 불법이 되고 이래버리면 이건 우리가 같이 일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다음에 지금. 제가 한번 영국 대사관에 트라이 좀 해가지고 영국 대사님 여기 한번 모셔볼게요. 한국말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죠. 여기 우리 매일신문 신년회 때 한번 인사드렸었는데 오셨죠. 제가 열심히 꼬셔보겠습니다.